네, 안녕하십니까. 이집사의 부동산 입지 분석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12억 이하 아파트 추천 22년 3월 버전이고요. 네, 벌써 3월이 됐네요. 네, 이제 3일절이 지나고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12억 2천만 원 이하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는 단지 중에 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곳 13단지 정도를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란에 어떤 단지를 뽑았는지 좀 적어놨으니까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는 단지 위주로 한번 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움츠려든 이런 매수세가 대선이 끝나고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다시금 살아날 것 같고요. 이제 봄철 이사철이기 때문에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요. 지금 한창 거래 절벽인데 좀 매수 심리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이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수서까치마을 17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학군과 삼성병원 그리고 대모산을 품은 훌륭한 입지로 꾸준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높은 분담금 감소하더라도 재건축 추진이 좀 유리할 것이다 라고 지금 한 줄평을 써놨습니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수서까치마을 17평 맞죠? 네, 12억에 지금 나와 있고요. 새 아는 매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12억에 나와 있고 입주 가능한 매물은 지금 이제 12억 5천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형적인 이제 방 하나, 거실 하나, 화장실 하나 좀 좁은 그런 복도식 매물이지만 1인 가구나 신혼부부에게는 이제 충분한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봤고요. 장단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 이렇게 장점이 있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랑 재건축 사업성은 아무래도 좀 떨어지죠. 30년 차 구축이고 복도지이고요. 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288%에 지금 평균 대지 지분이 7.90평밖에 안 되거든요. 네, 보시면은 이렇게 소형 평수, 그죠? 14, 17, 21평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 지분은 상당히 적은 그런 단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리모델링이 추진이가 설립이 돼서 지금 리모델링을 추진 중에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분담금을 감소하더라도 재건축 추진하는 게 리모델링보다는 이제 훨씬 좀 시세 차익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에 분담금은 이제 17평이면 이제 25평을 받아야겠죠. 네, 25평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기본적으로 3억에서 4억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초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금액이 더 부담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분담금이에요. 근데 이제 강남의 입지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이쪽 강남 수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리모델링이 추진위가 설립이 돼 있지만 좀 재건축으로 전환해서 좀 분담금을 감소하시고 재건축을 하는 게 어떨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제 장점, 장단점 설명드리다가 말았는데 일단 직주 근접이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보시다시피 까치마을 3호선 1호선 1원역 역세권이고요. 네, 바로 한정거장 앞에 이제 수서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수서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GTX라든지 뭐 위례 과천선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런 호재가 있습니다. 수광선, 이렇게 광주까지 이어지는 호재가 있고 이제 수서 역세권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서역 한정거장이라는 거 상당히 메리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호선 자체가 상당히 강남을 뚫는 그런 노선이죠. 이렇게 양재 그리고 뭐 교대 해서 신사 이렇게 뚫고 그리고 이제 위례 신사선 하계열역이 또 지금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하계열역에서 이제 삼성역 이쪽으로 또 이렇게 갈아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생기면 앞으로도 이제 교통은 조금 더 좋아질 것으로 보고 지금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강남을 제외한 뭐 광화문이라든지 여의도는 이제 조금 걸리는 편입니다. 강남권 접근성은 정말 좋고요. 일단 애초에 강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학군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네, 대왕중학교가 또 상당히 유명하죠. 네, 무려 학업 성취도가 97.6%예요. 네, 그래서 대왕중학교 학군과 그리고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상고, 남고죠. 네, 중상고를 갈 수 있고 중상고 학업 성취도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통학하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쪽 강남 쪽으로 좀 나가야 하긴 합니다만 숙명여고라든지 상당히 좋은 고등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강남구입니다. 네, 강남 8학군이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강남이기 때문에 이제 평수는 좀 작아요. 네. 지역 평당가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수는 좀 작지만 상당히 많은 그런 호재를 또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하교연역의 위신선이 또 뚫리고 수서역의 GTX 위과선이 뚫리고, 그리고 일자리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GBD 그죠?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이 강남역, 이 테헤란로를 중심으로 한 이 강남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와 GBC가 또 있죠. 네, 이쪽에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28년 완공 예정으로 지금 건립 중에 있고요. 코엑스 그리고 코엑스 안에 스타필드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도 있고요. 해서 이 삼성역이 지금 이제 강남 중심이 되는 그런 입지인데 상삼역에서 삼성역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위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GBC와 영동대로 복합개발, 그죠? 이쪽 영동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GTX 그리고 위례신사선 그리고 9호선, 2호선이 모두 연계된 그런 엄청난 서울에서 가장 큰 호재를 또 품고 있는 그런 지역이 또 인접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쪽 잠실 종합운동장 쪽에는 잠실 마이스, 그죠? 잠실 마이스 개발이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울에서 가장 이제 핵심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호재들이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대치동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호재라든지 이런 인프라 측면에서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가장 뛰어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 수서역세권 개발,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쪽에 이제 롯데백화점도 들어오고요, 공공주택지구도 들어오고, 이런 수서 차량사업소도 이전을 해서 상업시설과 업무시설이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남이긴 하지만 이미 많이 비싸고 네, 그 평당가도 높은 지역이긴 하지만 앞으로 더 좋아질 여지가 있는 대한민국의 최상급지이기 때문에 네, 상승장이건 하락장이건 조정장이건 대한민국의 최상승 입지는 언제나 투자 가치가 있거든요. 마치 삼성전자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좋은 입지에 투자하고 싶으신 분, 네, 입지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 좀 몸테크가 가능하신 분들께는 좀 우선적으로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목동 11단지 22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목동 단지들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로 경쟁력이 있다. 재건축 사업성 학군뿐만 아니라 개남공원을 품은 숲세권을 갖춰 실거주 만족도가 높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이제 12억 지금 13층 정상 입주 가능한 매물이고, 네, 복도식 22평입니다. 방 둘, 화 하나. 네, 이렇게 된 전형적인 복도식 20평 전용 5.1 매물이고요. 이렇게 길게 단지가 배치되어 있는 게 특징이죠. 11단지 같은 경우는 안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그리고 봉양 여중을 이렇게 품고 있고요. 네, 장단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재건축 사업성, 합군 그리고 직주 근접 이 세 개가 가장 좋다고 나오네요. 네, 목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성과 합군이 좀 두드러집니다. 우선 합군 같은 경우에는 여하 합군이 상당히 좋아요. 네, 봉양 여중 아까 보셨다시피 봉양 여중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동고도 이제 여고거든요. 그래서 여하 학군이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고, 네, 목동 안에서 뭐 학군이 뭐 그 특출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신정동에서도 끝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하 학군만큼은 수익권이라고 할 수 있다. 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사업성을 보시면 지금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했는데 이게 지금 정밀안전 1차까지 통과했다가 2차에서 떨어진 거거든요. 네, 2차에서 떨어져서 정밀안전진단 1차부터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5년 차 120% 용적률 20평에 가까운 대지 지분으로 사업성 자체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분담금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하고요. 25평을 분담금 없이 받는 것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제초안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직주 근접 같은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2호선 그 역세권이긴 한데 지선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이쪽 신정내거리역이나 양천구청역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고, 둘 다 지선이기 때문에 일단 조금의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신도림역으로 가서 또 환승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강남이라든지 광화문, 여의도 모두 4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직주근접이 상당히 우수한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이제 주거 환경이 꼽히는데 아무래도 이제 35년차 구축 복도식 지하 주차장도 없습니다. 22평 매물이기 때문에 주거 환경도 낮고 전세가율도 31%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점수가 좀 깎였고요. 네,
뭐 이 정도의 단점을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상당히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네, 목동 생활환경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연환경도 상당히 뛰어나거든요. 보시면은 바로 옆에 또 개남권리공원을 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단지 자체가 이 35년이 된 용적률이 낮은 단지이기 때문에 수목이 또 엄청 울창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30년이 넘은 그런 나무들이 울창하게 자라났고, 또 개남 분림공원도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재 측면에서는 이제 목동선과 신구로선이 있는데, 목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상당히 초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 신트리공원역에 목동선이 또 뚫릴 예정이잖아요. 근데 목동선 이 초역세권인 건 좋은데, 목동선 자체가 오목교역 그리고 이제 당산역까지만 가기 때문에 약간의 한계가 있는 노선입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당산역까지 온다는 게 그래도 이쪽에서 이제 9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메리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요. 신구로선 같은 경우에는 이쪽 아래쪽 고청역에서 이렇게 양천구청역으로 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고청역이나 양천구청역 아마 그 역을 좀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아마 목동역에서 이제 종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의도와 이제 쥐밸리, 그쵸? 여의도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쥐밸리,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 인접해 있고, 또 보시면은 이쪽 위쪽으로는 또 마곡과도 상당히 가까운 거리예요. 네, 목동이 마곡이랑 가깝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일자리가 상당히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고, 목동 학원가는 네, 명불허전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핵심 호재가 또 신정 차량기지 이전, 그렇죠? 양천구청역 2호선 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신정 차량기지를 이쪽 뭐 김포공항이라든지 이쪽 김포 쪽, 그죠? 이쪽 개화 차량기지 인근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만간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2호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연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이제 고척 4구역 신정 뉴타운과도 인접해 있어서, 고척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 아래쪽, 이쪽 많이 낙후된 지역인데 11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이쪽 신정 뉴타운 지금 재개발 사업, 네, 신정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이쪽이 또 상당히 낙후된 그런 빌라 밀집 지역이었는데, 이제 목동 버금가는 대규모 신축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면서 생활 인프라라든지 학군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더욱더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1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에 뭐 서브트럭 터미널 개발 이슈도 있고, 상당히 목동의 그 핵심 위치는 아니지만 이쪽 신정동 쪽에 위치해서 오히려 이런 신정동 쪽의 호재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단지예요. 또 학구는 이렇게 딱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죠? 양천구 목동 학구는 나눠져 있기 때문에 목동의 학구는 누리면서 신정동의 또 호재를 누릴 수 있는 네, 그런 입지로서 상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으로 이제 비행기 세금이 좀 지적이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샤시를 잘 하시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좀 여름에 창문을 좀 열어놔야 하는 시기라든지 집 안이 아닌 집 밖에서는 비행기 소음이 조금 들리는 편입니다. 네, 이쪽 비행기 항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소음이고, 네, 이 점은 좀 감안하시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목동이 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뭐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죠. 아주 검증된 그런 단지이고, 11단지가 이제 가장 저렴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런 꾸준한 저가 매수 수요가 있다고 봐서 상당히 실거주도 괜찮고, 투자 가치도 상당히 좋은 그런 단지로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풍남미성 26평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권에 위치한 남서향 한강조망단지라는 희소성과 재건축 사업성을 품은 송파구의 숨은 보석, 주변에 산재한 재개발 계획은 덤. 네,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1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어요. 상당히 급매라고 할 수 있고 전세 안의 매물이긴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때 진짜 저렴한 매물이니까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단점 한번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일단 재건축 사업성 지금 1차 정밀화 등진단 통과했고요. 38년차 167%, 대지 지분이 무려 21평입니다. 근데 이제 2종이라는 점이 좀 크리티컬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대지 지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 가치가 높은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성에서는 8점을 받았고요. 직주 근접은 이쪽 풍남미성 자체가 송파구예요. 송파구 이제 강동과 인접해 있긴 하지만 송파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역까지 강동구청역까지 한 10분 정도면 도달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잠실이라든지 강남, 그리고 이쪽 천호역을 이용해서 이쪽 도심이라든지 여의도도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상당히 우수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우수한 점이 많죠. 일단 8호선이 연장 이슈가 있잖아요. 8호선 기본적으로 8호선 역세권이고, 8호선이 아래로는 또 판교, 그리고 위로는 또 별내, 그죠? 별내 별가람, 남양주까지 또 연장이 이렇게 되죠. 아래쪽으로는 판교, 위쪽으로는 별내. 그래서 상당히 이 8호선이 기존에는 좀 짧고 좀 핵심 지역을 좀 비껴가는 그런 느낌이라서 좀 각광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수도권의 핵심 노선으로 거듭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호재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강남 잠실 인접해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그리고 이제 롯데월드랑 올림픽공원도 상당히 인접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송파구다 보니까 바로 앞에 이렇게 올림픽공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롯데공원, 롯데월드와 롯데월드 타워가 이렇게 인접해 있는 모습입니다. 8호선 타면 금방이죠, 잠실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렇게 한강, 그죠? 한강이 바로 앞에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위성 맨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도 설명드렸다시피 남서향 한강 조망입니다. 이게 강남권에서는 대부분 이제 대표적으로 압구정을 보시면, 압구정과 반포를 보시면 한강 조망이 되지만 이제 북향 한강 조망이거든요. 그 점이 이제 가장 큰 단점 이라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풍남위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권 송파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서향으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한강 조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향이면서 거실에서 한강뷰를 볼 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메리트고, 재건축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가 너무 좋은 아파트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11.2억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지금 실거래가 없어요. 9억 3천이 마지막입니다. 재작년 12월, 그러니까 1년도 넘었습니다. 실거래가 된지.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세 상승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받아도 되는데, 12억 정도까지 올라와도 되는데 11억 2천이면 상당히 저렴한 그런 저평가된 매물이라고 보입니다. 좀 미래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저평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마저 호재를 마저 설명드리면 삼포공장 이전이라고 해서 바로 앞에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공장이 들어서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성의 그 뷰를 조금 가리죠. 근데 여기가 이제 공원으로 다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3표 시멘트 공장이 이전하고 여기를 이제 공원으로 탈바꿈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뒤쪽에도 풍락백제공원이 있어서 상당히 쾌적한 자연환경인데, 이쪽 앞쪽까지 공원으로 바뀌죠. 그리고 이제 풍납동 천호역세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바로 앞에 소규모 주택 정비관리지역 풍납동 토성초등학교 북측 구역이 있고요. 이쪽 천호역세권이 또 이 천호 뉴타운이 있잖아요. 그죠? 천호 성내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통기획 천호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천호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재개발이 한층 진행되고 있고, 이쪽 미성아파트 인근에도 재개발 계획이 있다는 점. 그래서 상당히 재개발 압력도 높은 곳입니다. 이쪽 풍납동, 성내동, 그리고 천호동이 지금 상당히 낙후돼 있죠. 대단지가 없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빌라나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물론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리스크는 있죠. 아무래도 이쪽이 풍납토성, 그죠? 풍납토성이다 보니까 이런 유물이라든지 이쪽 파크리오를 지을 때도 그랬고, 최근에는 이쪽 아래쪽 진주 아파트에서 상당히 많은 그 유물이 나와가지고 또 뉴스가 되기도 했었죠. 이쪽은 풍납 토성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미성맨션 재건축 시에 약간의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점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점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벽하다고 보여요. 투자 가치로는 남서양 한강 조망에 이런 재건축 사업성을 갖추고 8호선 역세권인 점에서 사실 부족할 점은 없어 보입니다. 뭐 이쪽 앞쪽에 좀 그 조망을 가릴 만한 그런 요소도 공원으로 지금 탈바꿈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라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투자 가치로는 제가 투자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 12억 아파트, 12억 이 아파트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다. 지금 11.2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매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파구의 숨은 보석이라는 코멘트를 달았고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주변에 산지 않은 다양한 개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학군이라든지 생활환경, 좀 단점이라고 지적되는 주거환경 이런 것들이 차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비록 275세대의 소규모 단지지만 부지가 상당히 넓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지분이 21평이기 때문에 이게 넓은 평수가 많아서 그렇거든요. 40평대가 많아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주거환경 좀 대단지로 거듭나고 생활환경, 학군 이런 측면이 좀 개선되면 12억 이상 그런 시세를 좀 넘볼 수 있는 그런 신축 단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까치마을 롯데성경 27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분당선, 신분당선 미급역 역세권이라는 특장점 더불어서 조프마 입지, 준수한 재건축 사업성으로 분당 내에서도 수익급 미래가치를 자랑한다. 네, 먼저 매물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27평, 네, 27평 11층 입주 가능한 매물이 지금 12억 1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12억대 초반에 잘 지금 매물이 형성되어 있는 모습이고 계단식이에요. 계단식이고 방 3, 화 1입니다. 화장실이 하나인 건 좀 아쉽지만 이제 구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계단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 환경은 상당히 쾌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단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 일단 단점은 딱히 눈에 띄지 않죠. 네, 단점은 없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는 직주 근접 그리고 학군 호재 이렇게 장점이 좀 두드러지는 그런 단지입니다. 우선 직주 근접 보시면 이 미급역 역세권이죠. 분당에서 이제 분당선과 신분당선 이 환승역이 딱 두 개가 있죠. 정자역과 미급역. 그래서 교통만 넣고 봤을 때는 이 두 역 인근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급역 역세권 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상당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남역도 바로 가고 이제 광화문 서울 북쪽 서울 도심 쪽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 이제 판교나 광교 이쪽 경기 남부나 이제 수도권 동남부의 그런 핵심 일자리 지역은 상당히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그리고 분당의 학군, 그죠? 학군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미금초등학교, 초프마 이 점이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국중학교 성취도가 상당히 괜찮고요. 불국중학교도 분당 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좀 알아주는 그런 중학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국고등학교랑 이제 분당 중앙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분당 중앙고등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중위권, 그죠? 약간 중위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내에서는요, 불국고등학교를 좀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중앙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도 학군 측면에서는 상당히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학원가는 이제 구미동, 정자동, 네, 구미동 자체도 학원가 형성되어 있고 이쪽 위쪽에 있는 정자동에 이런 학원가를 가까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군은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죠. 분당이니까. 네, 분당 학군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호재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 그죠? 아무래도 분당선과 신분당선 역사권이기 때문에 이런 분당선이나 신분당선 연장의 그런 수혜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그죠? 판교 테크노밸리와 분당 IT밸리 모두 인접한 그런 입지가 돋보이 있는데요. 우선 이쪽 위쪽에, 그쵸? 판교 테크노밸리,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가 지금 현재 조성 중에 있고, 분당 IT밸리, 그죠? 이쪽에 뭐 네이버라든지, 뭐 두산, KT, 그죠? 이런 SK 하이닉스, 이런 유수의 대기업들이 또 인근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금역도 상당히 그 호재가 많고 일자리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금역의 또 그 특징, 구미동의 또 특징은 이제 이쪽 주택 전시관 부지, 그렇죠? 주택 전시관 부지 그리고 이쪽 헬스케어 혁신파크를 중심으로 한 이 분당 바이오헬스 허브가 또 조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정자동과 구미동 인근은 이 분당 서울대 병원이 있기 때문에 네, 유수의 엄청나게 좋은 그런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헬스케어 그 파크나 이 주택전시관 이 부지를 개발해서 바이오헬스 허브를 만드는 네, 그런 사업이 또 이쪽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 까치말 롯데 성경 같은 경우에는 계단식 27평이고 분당이기 때문에 또 미금역 인근이 인근에 있는 이런 생활 인프라, 학군 인프라 그리고 상권이라든지 이쪽 바로 옆에 흐르는 탄천 그리고 뭐 불곡산, 정자공원 그리고 병원 해서 실거주 여건이 상당히 좋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손에 꼽는 그런 좋은 요건의 아파트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초포마임과 더불어서 이런 생활환경과 자연환경 측면에서 아주 밸런스가 잘 잡힌 그런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 위쪽 그죠? 서현이나 순회, 정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이제 조금 적은 그죠? 23평이라든지 17평 이런 평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이쪽 구미동으로 내려오면 이제 27평 계단식에도 쾌적한 그런 매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입지이고요. 그리고 재건축 사업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일단 평균 대지 지분이 15평을 넘어가기 때문에 네, 용적률이나 3종이라는 그런 입지나 해서 상당히 재건축 사업성도 준수한 편이에요. 네, 분당 내에서는 약간 평균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국 혹은 수도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재건축 사업성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입지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나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 이제 더욱더 시세가 올라갈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아파트로 보이고 이쪽 까치마을 까치 대우 롯데성경 상당히 유명하죠. 네, 지분이 여기는 20평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재건축 사업성에 조금 더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이쪽 그래서 혹은 이제 조금 생활 인프라라든지 좀 더 역세권의 입지 그리고 초품화의 입지에 좀 투자하고 싶으신 분 실거주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는 분은 까치마을 이제 롯데 성경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단지 모두 이쪽 구미동에서 그리고 분당 전체에서도 상당히 이런 수익급의 미래 가치를 자랑하는 단지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임장을 가보시고 결정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산후 8단지 사랑으로 네, 부영 아파트죠. 네, 23평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실거주 환경과 강남 테크노밸리 접근성을 갖춘 서판교역 역세권의 입지다. 월판선 개통으로 대중교통 개선 및 유동인구 증가 효과 기대. 네, 그렇습니다. 매물대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12억 3천 매물이고 금매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삼화이 이 아파트 자체가 2008년에 지어진 준신축에 가까운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가 상당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23평 59제곱 매물임에도 방삼화이에 상당히 쾌적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단점 한번 간단히 살펴보시면 일단 15년차 준신축이라서 딱히 큰 단점이 없습니다. 네, 단점이 없고 장점으로는 이제 학군, 그죠? 그리고 자연환경, 호재가 좀 두드러지는데 학군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서판교죠. 네, 입지가 서판교. 이 서판교 월판선 서판교 역세권. 이 서판교가 또 공부를 상당히 잘하는 지역이죠. 운중동도 그렇고 이쪽 판교동도 그렇고 상당히 학군이 좋은 지역입니다. 분당 옆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중중학교라든지 운중고 그리고 낙생고 같은 경우는 분당에서도 상당히 알아주는 그런 고등학교죠. 그리고 이제 순회동이나 정자동 이도 버스 타고 한 20분이면 가기 때문에 학원과도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는 그래서 학군이 상당히 좋고요. 자연환경 측면에 있어서는 일단 건폐율이 14%밖에 안 됩니다. 예, 용적률 169%고 상당히 널널하게 좀 여유 있게 지어진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조경도 상당히 준수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 앞쪽으로 또 이제 이런 응달산이라든지 바로 앞에 또 이제 운중공원 그리고 운중천 이렇게 흐르는 상당히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상당히 가보시면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상당히 고요하고 여기 용서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지나고 있음에도 이 위에 덮개라고 해야 될까요? 네, 방음 장치가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네 자체가 서판교가 좀 여유가 있고 좀 전원적인 느낌이 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물씬 좀 풍기는 단지입니다. 그리고 뭐 이런 호재 측면에 있어서도 네, 월판선 그죠? 월판선 역세권이죠. 네, 판교 트램은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노선이고 가장 중요한 그 핵심 호재는 이제 서판교역 이제 26년까지 뚫리게 되어 있는데 이제 도보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역세권이라는 점이죠. 이제 서판교역이 이제 뚫리게 되면 이쪽 인덕원역 그리고 이제 판교역을 잇기 때문에 이쪽 안양이나 그쵸 광명 그리고 판교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이 상당히 지금 조용한 동네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거든요. 동네 주민들 외에는 외부인의 유입이 그렇게 많지 않은 단지인데, 여기 이제 여기 생김으로써 좀 외부인의 유입도 좀 늘어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상권이라든지 이런 호재들이 조금 더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 효과를, 네, 이렇게 좀 유동인구 증가 효과를 좀 기대해 보는 그런 단지입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판교 IC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쵸? 서판교 IC를 통해서 용서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금토 JC를 통해서 강남까지 또 바로 갈 수 있거든요. 네, 강남까지 바로 갈 수 있는 단지이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제23 판교 테크노밸리랑은 더 가깝고요. 네, 그래서 판교의 이런 핵심 호재를 정면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분당 IT 밸리도 인접해 있고요. 그리고 백현 마이스라든지 대장 신도시 쪽에 백현 마이스, 그리고 아래쪽에 대장 신도시가 또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이쪽 그 동네 자체적인 여력보다는 이 서판교 주변, 운중동 주변에 이런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상당히 거대한 그런 몇 조 이상의 그런 개발 계획들이기 때문에 이쪽 뭐 백현 마이스만 하더라도 3, 4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호재가 뛰어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아직까지는 좀 대중교통, 그죠? 지하철역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통한 강남, 광화문은 서울 접근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자차 접근성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는 이제 조금 떨어지는데, 앞으로 이제 월판선이 개통하면은 좀 직지근접 측면은 조금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생활환경 같은 측면에 있어서도 이런 편의시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이제 뭐 대형 상권이 없다고 표현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이런 대형마트가 좀 거리가 있다는 점, 네, 학원과 좀 거리가 있다는 점, 이 인구 자체가 부족해서 생기는 이런 문제들도 이제 월파선 개통으로 유동인구가 좀 늘어나면 조금씩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가 부촌이에요. 네, 보시면 이쪽 5단지, 6단지도 그렇고 이쪽 판교 월드닐스 이런 단지들은 테라스 완전 타운하우스라고 하나요? 완전 고급 빌라 같은 그런 단지들이기 때문에 이쪽 운중초등학교라든지 운중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구는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이런 고급 단지들이 또 시세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서판교 지역, 이쪽 판교동과 운중동 지역은 앞으로도 좀 시세가 좀 계속 강할 수 있는, 네, 평균 이상의 시세 상승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단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하지만 조용한 강자라고 할 수 있고, 또 이런 이런 핵심 월판선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미래가 기대되는 그런 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